네, 반갑습니다. 전기화학 반응 기본 개념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좀 더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알만한 내용들을 좀 넘어갈 텐데,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해주세요. 네. 일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화학이라는 게 이제 어, 정기적인 효과와 그리고 이제 화학적인 효과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을 좀 아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전기 전류라든지 이런 일렉트릭 커런트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전자를 우리도 이해할 때는 이제 전기장을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화학 쪽에서는 이제 일렉트릭 커런트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이 아이오닉 커런트까지도 같이 이용을 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컬 필드를 좀 잘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전기화학 반응에 있어서 어,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이제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전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전자를 얻어서 이제 환원이 되는 반응은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리덕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자를 받아서 전극에서 공급이 되는 거, 그 전극을 이제 캐소드 전극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산화가 돼서 이제 전자를 내놓는 이 일렉트릭 케미컬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곳을 이제 에노드라고 하죠. 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갈바닉 셀과 이 전해 셀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갈바닉 셀은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때 이제 에노드에서 나오는 전자가 이렇게 캐소드로 흘러 들어가고 그 전류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의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제 음수를 가지고 있고요. 어, 전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전기를 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때는 이 정기적인 커런트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반응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용되는 이제 반응들이 물분해 수전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뭐 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는다던가 또 산소를 얻거나 또는 이제 전해질의 양을 우리가 종류를 바꾸게 되면 이제 다른 케미컬 퓨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반응들이 이제 일렉트로릭틱 셀의 이제 대표적인 반응이고요. 갈바닉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보통 이제 배터리에서 우리 방전 과정에 일어나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기의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로 변환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쓰는 이때는 이제 갈바닉 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이제 정기적인 커런트로 바꿔주는데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전극과 이제 삼전극 셀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전극을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이전극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반응을 이제 쳐다볼 때 하나의 이제 전극에 집중을 해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극의 이제 전압이 어떻고 전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전극으로만 봤을 때는 어, 상대적인 그 차이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기준 전극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기준 전극 대비 작동 변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분해 반응을 이제 예를 들었을 때도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음, 물분해 반응에서 내가 이제 프로톤이 수소로 되거나 하는 반응이 이제 캐소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물이 산화돼서 이제 프로톤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는 반응이 있어서
내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촉매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전극이 이제 워킹 일렉트로드 작업 전극이 되는 거고요. 얘를 보기 위해서 기준 전극을 같이 넣어서 이제 쳐다보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워킹 일렉트로드 대비해서 얘가 이제 상대 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전극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사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때 얘가 어 이제 워킹 전극이 되고 얘는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 전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이제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기준 전극 대비 얘의 이제 위치를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있어야 이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모른다라고 했을 때 주전극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의 상대적인 차이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기화학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를 반드시 이제 두고 같이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 전극을 이제 어떤 걸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종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이제 수소 전극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그 상대적인 위치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영어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근데 얘에 대비해서 AG, AgCl 전극 같은 경우는 이제 수계 조건에서 AG 플러스가 이제 AG로 될 때의 그 레도스 포텐셜의 차이가 이제 얘 수소 전극 대비해서 이제 0.197 정도 차이가 났고요. 얘는 이제 온도 대비해서 살짝 조금씩 더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할로멜 전국 같은 경우도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레도스 미디에이터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차이들이 다 있죠. 그럼 얘네들 차이를 우리가 이제 미리 어, 알고 있다면은 이제 얘를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나중에 바꾸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떨 때 얘를 쓰고 어떨 때 얘를 쓰고 어떻게 얘를 쓰냐 그냥 그때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뭐 내가 이제 산성 조건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 또는 이제 뭐 수계 조건에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마다 이제 거기서 안정한 물질을 활용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AGCL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이제 전해질을 KCl 베이스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생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음,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가지고 보면 전해질이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는 형태고요. 전해질이 채워져 있고 이 안에 이제 아까 뭐 AJBCL이라든지 이런 실버 와이어가 달려 있는데 얘가 아까 뭐 AG 플러스로 되거나 또는 환원이 되면서 그 측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들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소모품이에요. 얘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온의 교환이 또 일어나는 거죠. 네, 어, 그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전해질을 산물로도 있고 뭐 일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수계 조건이네요. 그래서 이제 포타슘 클로라이드 솔루션이 이제 산물 농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AG 와이어가 있고 AgCl이 이렇게 이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 포러스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제 이온 교환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비슷하게 생겼고요. 수계 조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데, 비수계 조건에서는 그냥 이제 전해질이 없고 그냥 고체 와이어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수계, 그러니까 논 액큐어스 솔루션을 가지고 할 때는 또 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하고요. 똑같이 AG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얘는 이제 non aqueous solution 베이스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생김새를 한번 보면은 네,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한번 좀 더 찾아볼게요. 아까 그림에서도 이제 보여진 것도 있고, 리스트가, 음, 보통 이제 그 전기화학 액세서리나 제품들을 취급하는 이제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다시 제품도 되게 유명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아까 AJCL도 있고, 뭐, 칼로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이제,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찾기 전에 보내드릴 텐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많이 쓰는 게 아까 이제 AJCL이라든지, HGAG, 예, 수은 전극이라든지, 칼로멜 전극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모네큐스에서도 이런 것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분의 경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버포텐셜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과전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각 화학 반응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훨씬 더 많은 이제 키네틱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얘를 이제 어, 더 많이 요구되는 오버해서 요구되는 포텐셜이라고 해서 이제 오버 포텐셜 또는 과전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촉매를 개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많이 어, 이용을 하죠. 뭐 온도를 올리거나 뭐 이런 형태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물분해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이제 과전압의 수치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텐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0볼트가 있고 여기 1.23볼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제 필요한 포텐셜이 이렇게 이제 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선으로 그린 게 있고 이제 점선으로 그린 게 있는데 이 실선으로 파란색을 보시면 이때 이제 온도 그러니까 포텐셜을 점점 더 네거티브하게 이제 과하면 과할수록 예, 프로톤이 이제 산소랑 만나서 이제 소수가 되죠. 예, 이 반응. 그리고 포텐셜을 가하는 대비해서 y축 값이 그때 발생되는 커런트이고 IC라고 부르는 게 이제 제가 캐소딕 커런트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네. 캐소드에서 이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에노딕이죠. 에노딕 반응이고 커런트 매칭에 의해서 이 값 두 개는 항상 똑같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버 포텐셜 이 값은 다를 수가 있죠. 네, 똑같은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서 각 캐소드와 이제 에노드에 필요한 이 크기는 그 전극 촉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오버 포텐셜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이유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전자가 두 개가 인볼브 되는데 얘는 지금 전자가 이제 하나 빠졌네요. 예, 전자가 네 개가 인볼브 되고 그리고 이제 산소도 같이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구되는 어플라이드 포텐셜 같은 경우는 셀 전압에다가 캐소딕 오버 포텐셜과 에노딕 오버 포텐셜이 함께 이제 어,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1.23볼트이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1.5에서 뭐 한 2볼트 정도까지도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 1.5볼트에서 물분해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촉매를 쓴 거예요. 네, 상당히 좋은 촉매를 쓴 거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러면 얘의 기준은 보통 어느 정도의 간격이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이제 10 mA per 스퀘어 센티미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보통 이제 어,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버 포텐셜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mA. 10mA면 실험실 스케일로는 이제 뭐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뭐 산업적인 스케일로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수치죠. 미리암페어니까요. 0.01암페어인 거잖아요. 센티미터당. 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표가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는 필요하니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버 포텐셜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이 온셋 포텐셜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온셋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얘가 이제 10mA 하면 어쨌든 실험실 스케일로는 좀 크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온셋 포텐셜은 이제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확히 0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주 뭐 쉽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 스케일 또는 나노 스케일까지 내려가면 항상 이제 커런트가 발생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커런트는 이제 차지 커런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셋 포텐셜을 이제 정의를 할 때도 결국에는 이제 뭐 포텐셜 at 0.1 mA 이렇게 보통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예,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이제 10 정도는 이제 오버 포텐셜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네. 원셋은 이제 뭐 0.1, 1도 이제 한 데도 있겠지만 이것도 좀 크긴 하죠. 네, 네, 0.1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확하게 딱 정리된 건 아니고 커뮤니티 소사이어티에서 좀 이렇게 정의를 하는 정도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유분해를 할 때 온셋 포텐셜 개념과 이 오버 포텐셜 개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포텐셜 가하는 대비해서 커런트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어, 조건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우리가 온셋 포텐셜이 얼마냐 또는 이제 오버 포텐셜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이 지표도 있는데 이 타틀 슬롭이라고 하는 이제 지표도 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이제 PDF를 올렸나요? 네. PPT로 올리고 싶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타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네, 이게 꺼지네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자 이름이고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위스 뭐 이제 화학자 이름 제가 유리우스 타텔 이분은 이제 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했어요. 그 전압 대비 이렇게 이제 발생한 이 전류를 좀 이렇게 로그를 이렇게 취해서 약간 변환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류 그래프가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렸는데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증가하게 이제 그렸는데 어, 절대값을 취해요. 그러니까 음수를 로그를 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x, y를 이제 좀 바꿔줬죠. 이제 보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보시면 x축은 이쪽으로 가 있고 얘는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이제 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로그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오버 포텐셜 그리고 이제 로그가 커런트를 취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지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어, 어떤 게 더 스티프하게 증가하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들은 볼 수가 보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온셋 포텐셜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얘를 더 명확하게 보고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타펠 슬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오버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 대비한 그래프입니다. 포텐셜 대비한 그래프인데 얘를 로그를 씌워서 한쪽만 이렇게 본 모습입니다. 한쪽만 보면은 로그 i를 했을 때 어느 특정한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편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이제 타펠은 이 기울기를 이제 b 값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에서 나오는 이 값을 이제 교환 전류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이제 A에서 B로 가거나 또는 B에서 A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류가 교환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넷상으로서는 넷으로는 이제 평행 상태로는 이제 0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교환 전류가 작을 수도 있고 네, 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를 취하지 않은 이 그림에서도 이제 그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정반응과 역반응과의 관계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의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이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은 이제 전자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거동을 하고 그 거동하는 방식이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정반응과 역반응에 따라서 이 반응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반응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수가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과전압, 오버 포텐셜 개념도 이제 조금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 부분이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파가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n 값은 이제 관여하는 전자의 몰수, F는 페르데이 상수, 그 다음에 이타는 오버 포텐셜, 이거는 RT는 이제 다들 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반응일 때, 그리고 역반응일 때 이렇게 1-R. 그래서 정반응의 커런트와 역반응의 커런트의 넷이 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커런트의 넷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게 이제 고트널 볼몬 방정식인데요. 얘를 이제 지표를 타펠슬롭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관찰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브텐셜 값이 이제 뭐 아주 작을 때는 아주 작을 때는 이 I 넷의 값은 캐소딕 커런트랑 이제 거의 근사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이제 에타 값이 아주 작으면 이 1-알파 이 텀에 의해서 이제 얘 값이 무시가 될 수 있거든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로그 I 넷은 이제 I0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타 값이 오버 포텐셜이 아주 큰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얘를 역반응 값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로그를 취한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b 값은 아까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일 때의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펠 플랫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로그를 씌워서 이런 지표들, 특정 지표들,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와 이 타펠 슬롭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겟 슬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A measure of the potential increase required to increase the resulting current one order of magnitude.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전류를 one order of magnitude, 그러니까 10배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입니다. 네. 그러니까 0.1이 그러니까 커런트가 0.1이면 0.1에서 1암페어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 또는 1암페어라고 했을 때 10암페어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
조금 헷갈리시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커런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전압이 필요하잖아요. 전압을 올려야 커런트가 올라가죠. 근데 커런트를 이제 10배, 10배, 10배 올릴 때마다 필요한 이제 전압이 양이 얼마나 되냐. 이게 작아야 에너지가 덜 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B 값은 작을수록, 작을수록 성능이 보통 촉매 성능이 좋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 전류라고 하는 것, exchange current density는 이것도 이제 크면은 어쨌든 반응이 손쉽게 일어나는데 이 촉매의 역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분의 반응에 있어서 어, 이제 프로톤, 수소 이온이 이제 수소로 되는 반응에서는 플래티늄이 제일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티늄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 로그 I 값은 마이너스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을 이제 I0로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0.001 암페어, 그러니까 1mA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플래티늄이 제일 아주 큰 그런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플래티늄보다 좀 이제 떨어지는 성능을 가진 촉매들은 10의 마이너스 4, 10의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 정도의 이제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 B 값은 이제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이제 약 30mV per decade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케이드란 뜻이 뭐죠? 10년이란 뜻도 있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배, one order of magnitude 올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압의 양.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물분의 반응을 제가 제일 가장 쉬운 예를 드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 30에서 이제 뭐 120 또는 그 넘게 보통 이 정도의 값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의 값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이제 아는 게 이제 실전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내가 촉매를 만들고 그 촉매에 대해서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을 때 측정을 하고 타펠 플러스로 변환을 한 뒤에 이 B 값과 이 I0 exchange current density 값을 뭐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조금 더 풀면은 surface slope 그래서 it is an inherent property of the catalyst determined by the rate limiting step for 하이드로젠 이볼루션 리액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예, 어떤 이제 반응 결정 단계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고 또는 이제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전극의 수소 발생 반응의 경우입니다. 네, 하이드로젠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도 이제 연관지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발생되는 이 반응, 그러니까 이제 산성 조건입니다. 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쳐다봤을 때 첫 시작은 이게 이제 프로톤 또는 이제 수화물이니까 이제 H3O 플러스가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전자 하나 만나서 어느 쪽 그러니까 이제 촉매 표면에 흡착된 수소원가 이제 하나 생기고요. 이제 수화된고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다른 이제 수화 이온된 것과 만나서 수소가 생성되거나 또는 1번에서 3번의 반응으로 흡착된 수소 이온들끼리 수소들끼리 만나서 이제 수소 이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촉매 표면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표면에 붙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전자가 이제 이게 이제 촉매니까요. 이렇게 이제 붙으면 얘가 흡착이 됐다 그래서 어드조프드 하이드로젠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붙었고 얘가 또 한 번 더 와서 붙어서 나가는 반응이 2번의 반응이고요. 예,
얘와 얘가 이제 만나서 서로 얘와 얘가 만나서 이제 되는 반응, 수소가 돼서 이제 되는 반응이 3번의 반응이죠. 그래서 1번에서 2로 가거나 1번에서 3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페슬롭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가 1번의 반응에 있어서는 타페슬롭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B 값은 이제 120mV per decade. 그리고 이제 2번의 반응은 이제 이렇게 근사를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반응은 이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왜 1번 반응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0, 40을 거쳐서 120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분의 반응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어, 이 이제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이제 기념을 해서 사람 이름을 딴 반응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1번 반응은 이제 디스차르지 스텝이라고 하고 볼몰 리액션이라고도 부르고요. 2번 반응은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디졸션 스텝이라고 해서 헤이로프스키 리액션이라고 부르고요. 3번은 이제 recombination step of dropped hydrogen에서 타펠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관점에서 연구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이 총계 표면이 있는데 어트롭드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사이트라고 하고요. 이 사이트에 전부 다 있으면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죠? 1이죠. 그리고 붙을 수 있는 사이트는 이제 요만큼 있는데 어, 뭐 이렇게 딱 네 군데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0.5가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타켈 리액션이 일어날 조건은 어트롭트된 하이드로젠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예, 1에 가깝고요. 페어프스키 리액션은 이제 이 얘네들이 만날 확률도 있지만 이 공간은 뭐죠? 전부 다 전해질 공간이고 수화된 수화 이온들이 다 있죠. 얘와 얘하고 만날 확률도 좀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0에서 커버리지가 이제 0에서 1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드로젠 커버리지와도 이제 연결되어서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뭐 이론으로도 메커니즘으로도 이제 푸는 이제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Tapper slope is potential and coverage dependent. 네, 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식은 복잡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뭐 리퀴드도 있고 전극은 솔리드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계면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어,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전해질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저항들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들의 종류를 이제 알고 촉매의 진짜의 이제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저항 요소들을 좀 배제를 할 필요도 있죠. 네, 그래서 솔루션의 리지스턴스를 따로 구해요. 솔루션 리지스턴스를 따로 구하고 이제 얘를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촉매의 진짜 성능은 이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빼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능을 측정을 할 때 뭐 내가 실제로는 요만 이렇게 찍었더니 포텐셜 대비해서 이제 커런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캐소디 커런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솔루션의 저항을 찍었더니 한 7옴 정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7옴 정도가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전류 곱하기 이 7옴을 이제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이 i를 소문자로 표현한 이유는 왜 대문자로 안 하고 소문자로 표현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요게 변할 수 있는 숫자라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예. 변하니까 이 값 대비해서 이 R 값을 곱해서 이제 이렇게 빼줘요. 예, 빼주면은 이제 이게 보정된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R 값은 솔루션 레지스턴스 값은 이제 뭐 7이면 7, 뭐 8이면 8, 뭐 똑같잖아요. 근데 이 I 값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그러니까 이 왜곡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 보정값이 점점 심해져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내 촉매의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의 왜곡의 소지가 없잖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두 개 다 표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텐셜을 가했는데 전압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되는데 얘 값은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익스포넨셜 증가하는데 얘 값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정점을 지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는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값을 같이 병기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예, 이런 거는 이제 배제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보정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기화 반응을 통해서 이제 figures of merit, 그러니까 이제 성능 지수를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xchange current density가 있고요, 타페 슬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부분인데요. current density at a given over potential,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제 포텐셜에서의 이제 current density인 거죠. current와 current density의 차이는 아시죠? current는 그냥 면적이 보정되지 않은 거고요. current density는 이제 면적이 이제 보정이 되는 거죠. 면적이 이제 적용이 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current로 표현을 하지 않고 current density로 표현을 하죠. 이유는 내가 전극을 크게 쓰면 당연히 current는 크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면적 보정을 이제 항상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면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프로젝션 에리어를 할 것이냐, 그럼 진짜 일렉트로케미컬 액티브 에리어만 할 것이냐, 정말 진짜로 말 그대로 모든 이제 표면을 다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verpotential needed to reach a given current density. 예. 그래서 얘랑 뭐 좀 동일한 개념인데 반대로 표현한 거죠. 어떤 특정 커런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버포텐셜. 네. 제가 기존까지 얘기했던 오버포텐셜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오버포텐셜 at 10 mA per square centimeter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네요. 이 면적을 지오메트릭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surface, real surface area 할 것이냐, electrochemically active한 surface area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극을 썼어요. 이 전극은 메쉬 전극이에요. 메쉬 전극이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얘의 이제 면적은 1제곱센티미터이고 얘는 이제 프로젝션 에리어 또는 뭐 지오메트릭 에리어라고 이제 하면 1이 되겠죠. 근데 리얼 서피스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그냥 매끈한 걸로 한 거랑 다르잖아요. 얘가 훨씬 더 커런트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리얼 서피스 에리어는 다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뜯어보면 일렉트로케미컬리 액티브한 서피스 에리어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전기화학 측정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얘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어떤 부분은 액티브 할 거고요. 어떤 부분은 논 액티브 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보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네, 좀 다루고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좀 찍어봤습니다. 네, 찍어볼게요. 자, 커런트 덴시티 제로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x축 그었습니다. 그리고 y축도 x축, y축 그어서 포텐셜은 이제 가했어요. AJGCL 정도를 썼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됐어요. 찍었는데 어, 뭐 요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니까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것만 배웠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네, 실제 상황은 완전 다르죠. 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죠. 예, 왜 왔다 갔다가 다르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고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며, 예, 우리가 보는 theoretical은 요 정도가 좀 보일랑말랑 하는 거죠. 네, 예, 이런 포인트도 있고. 네, 실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관찰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전기화학, 캐탈리틱, 일렉트로케미컬 캐탈리틱 리액션도 있지만 뭐 배터리 테스트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네,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화 공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측정을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좀 해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하 전달이 결정하는 경우 또는 물질 전달이 지배하는 경우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우리가 이론치에 맞게 좀 하고 싶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이제 회전 전극을 좀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얘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고요. 이제 얘가 이제 그 플래티넘일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플래티넘인데 이제 와이어 코일 와이어 형태를 좀 해서 면적을 조금 더 이제 늘리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카운터로 이제 많이 쓰고요. 여기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워킹 일렉트로드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보시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죠. 예, 회전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얻게 되는 이제 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적어놨는데요. 어, 안정적이고 뭐 라미나 플로우를 유발을 해서 많은 이제 그 넓은 영역에 의해서 그래서 농도 구배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이렇게 좀 해서 well established current potential and fluid flow characteristics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한계 전류 밀도 다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니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아까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아래에서 이제 본 모습인데 이 얘는 이제 그 인슐레이터로 이제 감싸져 있고 안에 이제 이렇게 디스크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표면 여기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고 라미나 플로우를 이제 발생을 돌리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물질이 여기서 반응물이 소진돼서 이제 뭐랄까 농도 구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반응 결정이 좀 최소화되고 순수하게 이제 이 촉매 반응, 물질 전달에 전화 전달을 해서 이 반응만 일어나기 위한 부분을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이 각속도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볼 수 있게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X축에서 이 거리, X축 거리가 이제 늘어날수록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diffusion undisturbed, 그래서 nearest diffusion layer 구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류가 이제 지배되는 먼 구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urrent flux가 이제 결국에는 뭐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농도 쪽이랑 이제 확산 쪽 두 개의 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이 농도나 이런 점에서는 이 속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속도와 이 거리와의 이제 관계에 의해서도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까울 때는 이 확산이 훨씬 더 이 대류 컨벡션에 의한 것보다는 이제 지배적인 거예요. 가까울 때는 확산에 의한 게 지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에서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소진이 됐고 그보다 조금 더 먼 곳에는 반응물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 전달에 의한 확산이 좀 지배적인 부분이죠. 근데 먼 곳은 이제 그런 이제 차이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대류에 의한 컨벡션에 의한 부분이 더 이제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회전 전극을 쓰는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예, 이런 이제 랜스트 디퓨전 레이어가 뭐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확인은 이제 이런 이제 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이론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뭐 쳐다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회전 전극을 쓰면 일단은 이제 어, 내가 어떤 촉매들의 성능들을 좀 뭐랄까 어, 좀 유니폼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냥 담궈 놓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특성에 대한 평가를 좀 정확하게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성교학적인 뭐 물분해들을 이제 제가 항상 예를 좀 많이 들고는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여기 프로톤이 이제 전자 만나서 이제 수소가 되고요. 여기 1.23V 이후부터는 이제 물이 산소와 프로톤 4개와 전자 4개를 형성하는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네요. 어, 물산화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물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water oxidation reaction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oxidation evolution reaction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루테늄 옥사이드가 아주 좋은 귀금속 촉매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산소 발생, 물 산화 촉매로는. 이 PS2라고 하는 건 뭐죠? 어, 포토 시스템 2, 그러니까 식물에 있는 이제 포토 시스템 거기에 있는 어, 이제 촉매, 물산화 촉매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어, 80만 간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촉매인데 아주 그 자연계에서는 훌륭한 촉매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반응들도 이제 같이 병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 표현은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 어, 수소 산화 반응 네, 도 있습니다. 표시가 네, 표시가 안 되네요. 네, 이쪽에 네, 이쪽에 수소 산화 반응이 있고 잠시만요. 왜 업데이트가 안 되지? 네. 잠시만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여기 옥시즌 리덕션 리액션도 이제 있죠. 얘와 얘가 이제 페어를 이루게 되면 이제 어, 이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제
앞에 그 숫자를 생략할게요. 예, 연료전지 반응이겠죠. 예, 이건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예, 자발적인 반응. 예, 예, 이 페어를 이루는 반응이 있고, 이때도 이제 ORR 반응이니까, 리버시 반응이니까 이제 예, 자연계 물질이에요. 예,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있고, 이 반응은 이제 좀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세츄레이션에서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텐셜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반응이 전부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예, diffusion limited 예, curren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다른 반응은 이제 CO2 리덕션이에요. 여기는 CO2 리덕션 반응이고, 예, CO2가 이제 프로톤과 전자를 이제 만나면은 정말 다양한 반응에 이제 하이드로카본들을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때 이제 카파가 또 좋은 CO2 리덕션의 전기화학적인 또 물질입니다. 예, 이건 기회는 또 생명물들이고요. 또는 이제 하이드로카본에 이렇게 옥시데이션 반응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이제 그 반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뭐또 여러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제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네, 여기 이제 메탄올이 이제 만나서 CO2를 내세우고 이렇게 산화되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표적인 뭐 촉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이제 정교학적인 반응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산화 반응과 화능 반응은 뭐 페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항상 페어를 이루고 있고 각각의 산화 반응과 네, 화능 반응에 잘 적용이 되는 촉매 종류들은 이제 다릅니다. 네, 그런 것들이 특화된 것들이 있고요. 네. 물분해 반응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좀 슬라이드를 이제 그려봤는데요. 어, 조금만 또 쉬었다가 다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관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 산화 반응을 좀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 전자가 4개가 이제 관여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가 이제 중간 intermediate reaction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중간 반응마다 이제 보시면 어, 프로톤 하나씩 이제 인불브 되고 전자가 하나씩 인불브 되고 그래서 총 4개가 이제 인불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물이 이제 산화돼서 O2 뭐 4개의 프로톤, 4개의 전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거죠.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 OH가 생기고 이제 OH에서 이제 O가 하나 생기고 또 O 얻어졌는 이제 옥시전이 OOH 더블 본드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이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O2로 이렇게 연결되고 각 반응마다 이제 음, 어, 1.23 일렉트론 볼트만큼 이제 에너지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3, 2.46, 3.69, 그래서 4.9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전개되는 반응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이 단계 계단의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촉매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최종적인 프로덕트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개의 중간 반응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반응마다 프로톤과 이제 전자가 하나씩 관여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1.23 일렉트론 볼트씩 요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이제 이 워럴 옥시데이션 리액션은 이제 물분의 반응에 다른 반응이 하이드로젠 이블루션 리액션보다는 더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물분의 반응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산화 반응 쪽이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서 극복을 해야 될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도 이제 타클 슬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지표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이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을 가하면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을 하는 그래프인데 항상 이제 가역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갈 때 올 때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이디어하게는 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제 반응을 뭐 느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캐소딕하게 갈 때 이제 드는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애노딕하게 다시 돌아올 때라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이렇게 이제 어, 차이가 나게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타필 슬롭으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배웠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히 이 전압 전류 곡선 사이클 볼타메트리 곡선, CV 곡선을 이제 단순히 로그를 씌워서 변환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이제 타필 플러스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좀 더 이제 그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인트를 이제 하나씩 이제 찍는 방식인데요. 네. 이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는 이제 그 논 페러데이 커런트를 이제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 우리가 반응을 가할 때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정확히 0에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바로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 반응을 안 하네요. 잠깐만요. 예, 얘를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논 페리딕 커런트가 더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논 페러데이 커런트가 발생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논 페러데이 그러니까 이제 버털러 볼머 이퀘이션에 의해서 전하 전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 식은 이제 정확히 익스포넨셜에 이제 비례하는 곡선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반응식에 이제 관계가 되는데 차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기여하거나 또는 이제 뭐 로스트 뭐 이런 데 싱크에 들어가거나 이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전자들이 커런트들을 우리는 논 페러데이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커런트들을 이제 좀 배제하려면 약간 이제 벌크 일렉트리시스를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포텐셜을 가해서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예를 들어서 1.08V를 이제 쭉 걸어줘요. 네, 그러니까 여기 1.08V를 쭉 걸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예, 이제 그걸 벌크 일렉트리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예, 처음에 이제 여기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다. 포텐셜 내가 이렇게 이제 줬어요. 얘를 두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서서히 계속 이제 전압을 가하면서 포텐셜 발생을 하게 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포텐셜 줬으니까 커런트가 이만큼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포인트 포텐셜을 쭉 주면은 이제 처음엔 얘인데 점점 뚝뚝뚝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쭉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 시간에 따라서 이 커런트가 이렇게 이제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럼 이때 커런트를 이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세츄레이션 되는 것만 우리는 취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포텐셜에서 세츄레이션 된 포텐셜 찾으면 그걸 포인트를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또 포텐셜을 올려서 또 찍다 보면은 세츄레이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찍어요.
그거를 이제 전체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커런트 값을 아니까 로그를 씌워서 펜션을 하고 포텐셜을 알고 그리고 오버 포텐셜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는 비용은 이제 1점 이상을 이제 물분의 반응에서는 뺀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걸 다 플랫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B 값을 구하거나 또는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가지고 I0 값을 구하거나 네,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pH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펠 플랫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분의 반응이 이제 pH 그러니까 우리 pH가 뭐 0부터 14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바꿔가면서도 이제 활성이 좀 어떻게 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어, 그 pH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제 이게 네, 좀 너무 깊게 가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미컬 리액션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리고 물분의 반응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톤이 이제 물에서 이제 수화된 이제 이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로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파라미터인데요.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이 이제 애시딕하냐, 그러니까 프로톤이 아주 많은 환경이냐, 또는 이제 아주 베이직한 환경이냐. 그래서 pH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반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케미컬 리액션을 볼 때는 이 pH 값을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특히 수계 반응에 있어서는. 수계, 비수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수계에서 이제 반응을 할 때는 항상 프로톤이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프로톤에 나타내는 지표는 당연히 pH거든요. pH가 뭐죠? 네, 수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네, 0부터 뭐 14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외적인 값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4 이유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0에서 14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pH 값이 이제 을 변화시켜감에 따라서 변화시켜감에 따라서 이제 포텐셜 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제 그래프를 얻고 나서 pH 그러니까 커런트 덴시티, 이 아래 첨자는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pH가 변화됨에 따라서 포텐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울기를 봤더니 뭐 마이너스 64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포텐셜을 이제 그대로 고정을 시키는 상태에서 pH를 변화함에 따라서 커런트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울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이런 값이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값을 조금만 풀어보면 얘는 이제 체인 릴레이션에 의해서 얘를 이제 만들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얘 지우면 얘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표현을 뽑아낼 수 있으니 내가 실험을 통해서 얘 값과 얘 값을 아니까 얘와 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 값을 알게 되는 거죠. pH를 고정을 했을 때 전류의 변화함에 따라서 포텐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 통해서 얻은 지표를 가지고 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이제 많이 얻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수계 반응에서 pH가 얼마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pH가 변함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메커니즘이 발동이 되는지를 아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촉매에 대해서 촉매가 있으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물분해 반응을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반응에 있어서 그러면 항상 이제 보이는 게 프로톤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인볼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자가 어떻게 인볼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는지를 항상 쳐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니까 A에서 B로 갈 때 전자와 프로톤이 어떤 식으로 관여가 되는지 또는 뭐 전자는 몇 개가 관여가 되고 뭐 프로톤은 몇 개가 관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알면 촉매가 이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값들도 이제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공부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페르데이 과정에 대해서도 아까 살짝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페르데이 프로세스와 이제 비교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페르데이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이제 전하가 전달이 이제 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제 관련이 된 반응이고 그다음에 페르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는 반응이고요. 그래서 차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고 이게 아닌 반응들은 다 이제 논 페르데이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 제대로 된 포텐셜을 가했지만 바로 이제 시그널이 그런 익스포넨셜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계면 사이의 그 다이폴에 의해서 예,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의 이제 부분들을 논페리데이 커런트를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하거나 그 프로세스를 배제하거나 이런 이제 과정들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면을 쳐다보면 이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이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메탈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해질 계면인데 전해질 계면을 잘 보면 가까운 쪽에 이제 어, 헬름홀츠 플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어, 캣아이온도 있고 뭐 애나이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솔베이티드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자가 공급되거나 또는 뭐 홀이 공급되거나 함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서로 이제 붙어서 더블 레이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부분을 이제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IHP, Inner Helio Polymorph Plane이 이제 이런 그 센터에 이제 아이언들이 이렇게 흡착이 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헬리모스 플레인은 이제 솔베이트된 이런 이제 아이언들이 이제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저 레이어가 되겠죠. 디퓨저 레이어고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일렉트로라이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크 펑션, 이 전이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서로 이제 솔루션의 포텐셜이 이제 얘라고 하고 얘가 이제 메탈의 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연결이 됐을 텐데 이 이너 헬로모스 플레인과 아우터 헬로모스 플레인을 걸쳐서 디퓨저 레이어까지 거쳐서 이 벌크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얘네들에 의해서 논페르데이 커런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펴보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캐패시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이제 전자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캐패시턴스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모든 계면, 이종 계면에서는 얘네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종 계면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이제 존재하고 저항도 존재하지만 캐패시턴스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로 구성에 따라서 직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캐패시터 텀도 구하는 방법도 토탈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뭐 어느 게 하나가 크고 작으면 무시를 해서 빼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더블 레이어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이냐,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전압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관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전류를 고정시키고 전압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그 두 개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볼티지 스텝을 둬서 커런트 리스폰스를 보는 거거나 또는 이제 커런트 스텝을 두고 볼티지 리스폰스를 보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볼티지를 두고 시간들에 따라서 네,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제 커런트를 그대로 딱 주고 네, 전압이 어떻게 하면 이제 증가하는지 결국에는 캐패시턴스 텀은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커런트를 딱 이만큼 주고 시간이 지나면은 채워져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또는 볼테이지를 딱 주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먼저 주느냐에 따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다시 이제 뭐 앞서 했던 내용과 똑같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데이 프로세스에 대한 갈바닉 셀, 일렉트로닉 셀,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커런트와 이런저런 것들 레이저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텐셜을 가하면 이제 올라가는데요. 캐패시턴스 텀을 먼저 채우고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non Faraday current region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이제 Faraday current region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또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옥시데이션 또는 리덕션 이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전극과 이제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이제 발생이 많이 될 거고요. 예. 흡착, 탈착도 있을 거고요. 케미컬 리액션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벌크 쪽을 가면 이제 매스 트랜스퍼가 이제 지배적일 거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아이아 컴펜세이션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들은 이제 그 알렌바드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네, 그 제가 알렌바드 교재들도 말씀드렸던 네, 그 전기화학 펀더멘털 네, 그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화 전달이 지배적이거나 또는 이제 물질 전달이 지배적이거나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 결정이 되는 환자들, 네, 그리고 이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들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포베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 포베 다이어그램도 이 포베라는 화학자 이름일 텐데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네, 마르셀 포베 네, 화학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기화학 할 때 이제 좀 꼭 알아야 되는 네, 이제 도표인데요. 우리 이제 연력학이라든지 배울 때 이 상태도를 배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물에 대한 상태도인 것 같은데요. 온도를 높이면 이제 여기 상중점도 있고요. 여기 리퀴드도 있고,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에 따른 컴포지션 조성의 다이어그램이 이제 케미컬 서머다이내믹인데 전기화학적인 일렉트로케미컬 서머다이내믹에서는 이제 이 pH와 이제 이 포텐셜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네, M2.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보시면 어떤 pH에서 안정환상이 존재를 하느냐, 어떤 포텐셜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물과 이제, 산소, 레우스 포텐셜 라인입니다. pH 0에서 1.23V잖아요. pH 1.23V. 근데 이제 pH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포텐셜이 0.424까지 떨어집니다. 리니어하게. 이 관계식이 pH 곱하기 0.059입니다. 예, 빼기 0.059. 예.
그때 이거 보셨죠? 예, 예, 이 텀을 가지고 이제 리니어하게 내려오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텐셜이 얘 라인 밑에서는 물이지만 이 포텐셜이 얘 라인 위에서는 산화가 돼서 산소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다이어그램 전체적으로는 망간 옥사이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MnO2가 안정한 영역이고요. 네. 그러니까 pH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아지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이 포인트에서는 안정하지 못하고요. 예. 포텐셜이 또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옥시더티브하게 이제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예. 옥시더티브 포텐셜을 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표들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티리얼 프로젝트라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조합을 해서 클릭을 하면 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런 이제 누르고 뭐 철 어떤 식으로 크롬 어떻게 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존재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제 합성을 하고 나서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걸어주려고 할 때, 이 물질이 내가 뭐 한 1.5V를 걸어주려고 하는데 안정할까? 아니면 불안정할까?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Fe2O3라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한 pH 조건에서 이제 한 2V를 걸어주고 싶어요. 2V를 걸었어요. 그러면 2V 여기 있죠. 얘는 더 이상 그 포텐셜에서는 안정하지 못한 거죠. 네, 다 이런 식으로 산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디자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는 FE만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옥시전이 다 붙어 있죠. 이해가 되잖아요. 포텐셜을 플러스로 이렇게 옥시더티브하게 이제 가하면 당연히 옥시다이즈 이제 스피시즈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pH에도 당연히 디펜던트 하고요. 네. 그리고 pH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옥시더티브하게 또 바뀐다는 소리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런 정보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이 사이트가 유용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